나는 30이 되었고 평범한 아파트 단지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믿었다. 아침에는 커피 향이 복도를 채우고 저녁이면 누군가의 텔레비전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오는 그런 평범함. 그런데 평범함은 가끔 아주 작은 틈으로 무너진다. 그것도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날도 별일 없는 오후였다. 장을 보고 돌아와 현관 앞에서 비닐봉지를 정리하던 순간 옆집 문이 조금 열린 채로 멈춰 있는 걸 봤다. 문틈 사이로 말소리 같은 것은 없었다. 대신 낯선 향수 냄새가 복도에 가볍게 남아 있었다. 그 집은 늘 깨끗했고 부부는 예에 바르며 조용했다. 특히 아내는 손을 흔들며 인사할 때마다 어딘가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미소가 단지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로는 그 미소가 모르는 척하는 연습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며칠 뒤 나는 우연히 그 장면을 보게 됐다. 우연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사람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리면서도 동시에 더 또렷하게 기억해버린다. 아내가 집을 비운 낮이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편물을 확인하고 있는데 옆집 남자가 누군가를 데려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 여자는 내 또래로 보였고 머리는 정갈하게 묶여 있었으며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둘은 가까이 붙어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소리가 없다는 게 더 수상했다. 남자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 여자를 먼저 들여보낸 뒤 자신도 재빨리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작은 찰칵 소리가 내 귀에 너무 크게 남았다. 내 손에 들린 우편물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냥 서 있었고 내가 서 있던 자리까지 복도의 조명이 너무 밝아 보였다. 집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면서도 손이 떨렸다. 내가 뭘 본 거지? 라는 질문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더 잔인했다. 밤이 되자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남의 집 사정을 내가 감히 판단할 수 없다. 괜히 오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여자가 다시 왔다. 그 다음 주에도 왔다. 시간대는 거의 비슷했다. 아내가 출근하거나 외출하거나 친정에 간다는 말이 들리는 날에 그 여자는 늘 조용히 왔고 늘 조용히 나갔다. 그리고 나는 점점 그 조용함이 내 하루를 갉아먹는 것을 느꼈다. 처음엔 분노가 아니었다. 나는 그 아내가 떠올랐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늘 먼저 인사하던 그 사람. 분리수거 날짜를 틀리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던 그 사람. 어쩐지 어깨가 늘 조금 움츠러들어 있던 그 사람. 그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모르는 걸까?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 모르는 척이 가장 아픈 선택일 수 있다는 걸 30살인 나도 알고 있었다. 며칠을 참다가 결국 마음이 이상하게 굳어버린 날이 있었다. 나는 그날따라 창문 밖이 너무 흐릿했고 내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조용함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말을 그때 처음 이해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왜인지 꼭 물어봐야 한다고. 이유를 알아야만 내 마음이 정리될 것 같았다. 누군가의 배신을 보았다는 그 불편한 무게를 그냥 내 안에만 묻어둘 수 없었다. 그리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다. 그 여자가 나간 뒤 옆집 남자는 현관 앞에서 잠깐 서 있었다. 전화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는 모습이었다. 나는 문손잡이에 손을 올려놓고도 몇 초를 망설였다. 머릿속에서는 그만둬라는 목소리와 지금 아니면 못해라는 목소리가 싸웠다. 결국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마치 오랜만에 이웃을 만난 것처럼 인사를 했다. 그는 놀란 듯했지만 곧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익숙해서 더 불편했다. 웃는 얼굴로 사람을 속이는 게 가능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모든 게 깨질 것 같아서 애매한 표현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고 그 단단함이 내 스스로도 낯설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그러는지? 왜 아내가 없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오는지? 왜 그렇게 조용히,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 순간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도 조명이 깜빡이는 것도 아닌데 내 눈에는 그의 얼굴이 잠깐 어둡게 보였다. 그는 주변을 한 번 더 확인하더니 낮고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예상보다 쉽게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변명이라고 단정하기엔 너무 현실적이고 고백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담담했다. 그는 아내와의 결혼이 처음부터 뜨겁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로가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결혼을 유지해왔다고. 그는 아내가 착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더 미안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 곁에 있다고 해서 마음이 채워지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동안 내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역겨움과 이해가 동시에 존재하는 감정. 그런 감정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나는 그를 비난하려고 나왔는데 그의 목소리가 너무 지쳐 있어서 비난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자기 삶이 무너지는 소리라도 듣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런 표정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끌어당긴다. 특히 내가 누군가의 속마음에 처음으로 들어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는 내게 묻지 않았다. 내 의견을, 내 판단을. 그저 자기 이야기를 계속했다.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한 시간들, 집에 돌아와도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낀 밤들, 아내와 마주 앉아도 서로의 눈을 보지 않게 된 순간들. 그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말했는데 그 사소함이 오히려 진짜 같았다. 나는 듣는 사람으로 남아있었고 그가 내게 기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다. 누가 지나갈까 봐 우리는 서로 몇 마디씩만 주고받았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내 삶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느꼈다. 흔들림은 꼭 큰 사건에서 오지 않는다. 때론 한 문장, 한숨, 눈빛 하나에서 시작된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머릿속에는 그 아내의 얼굴과 그 남자의 지친 목소리와 낯선 여자의 조용한 발걸음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왜 그 일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았다. 정말 이유가 궁금했던 걸까? 아니면 나는 내 삶이 너무 고요해서 누군가의 비밀이 내 삶을 흔들어주길 바랐던 걸까? 며칠 뒤 그 남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다시 만났을 때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 작은 인사가 내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었다. 마치 우리 사이에 이미 뭔가가 생긴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말로는 정의할 수 없는 선 하나가. 그 후로 나는 일부러 복도에서 더 자주 마주치게 됐다. 우연을 가장한 반복. 그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가 나를 피해가지 않는 걸 보며 내 질문이 그에게 어떤 문을 열어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어떤 사람은 비난을 두려워하지만 어떤 사람은 들켜서 끝나는 것보다 들키지 못하고 계속 사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그는 아마 후자였다. 어느 날 그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길에 내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아주 짧게 고맙다고. 내가 그날 왜 라고 물어봐줘서 고맙다고. 그 말이 내 가슴에 이상하게 박혔다. 나는 그 말이 싫었는데 동시에 그 말이 내 존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 흔들렸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위험하다는 걸, 이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특히 아무것도 모를지도 모르는 그 아내에게. 그런데도 내 안에는 다른 목소리가 생겼다. 나는 그저 듣기만 했을 뿐이야. 나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어.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 사람은 스스로를 설득하는데 천재적이다. 특히 하고 싶은 일을 정당화할 때는 더 그렇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 생활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다.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귀가 예민해졌다. 나는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를 무심코 세어보게 됐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낯선 여자가 오는 날보다 내가 그 남자를 마주치는 나를 더 기다리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 자신이 낯설었다. 하지만 낯설다는 감정은 때로 사람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게 끌고 들어간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라는 호기심은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라는 양심을 잠깐 이긴다. 어느 늦은 저녁,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복도 창문에 빗방울이 길게 흘러내렸고 그 물줄기가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보였다. 나는 집 앞에서 우산을 정리하고 있었고 옆집 남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눈 밑에는 그림자가 짙었다. 그는 내게 말을 걸었다. 오늘은 집이 너무 조용하다고. 그리고 그 조용함이 자신을 더 나쁘게 만든다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다. 이 사람은 누군가가 필요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척이라도 해주길 바랐다. 그리고 내가 그 역할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도. 그날 우리는 현관 앞에서 조금 더 오래 서 있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아내가 이번 주말에 친정에 간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초대처럼 들렸다. 위험한 문을 열어버리는 열쇠처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웃지도 못했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했다. 그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내 얼굴이 낯설었다. 내가 바라는 건 뭘까? 정의일까? 진실일까? 아니면 금지된 선택이 주는 떨림일까? 나는 잠들기 직전 아주 짧게 생각했다. 나는 그 아내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 다음 생각이 더 빨리 나왔다. 만약 내가 말하면 그 남자는 나를 미워할까? 그 생각이 나온 순간 나는 이미 한 발을 잘못 디딘 것을 알았다. 내일이 오면 나는 다시 평범한 척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비밀이 내 삶을 삼켜버릴까? 아직은 모른다. 다만 확실한 건 그 남자의 말이 내 귀에 계속 남아있다는 것이다. 집이 너무 조용하면 사람은 더 나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나쁜 생각 속에 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흘렀고 나는 결국 그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났다. 큰 사건도 폭발적인 결말도 없었지만 그래서 더 오래 마음에 남았다. 나는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의 아내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대신 나 자신에게서 도망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누군가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것과 그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걸 뒤늦게 배웠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복도의 문틈을 보지 않았고 조용함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침묵 속에서 사람은 나쁜 선택도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되돌아볼 기회도 얻는다. 나는 그 선택의 경계에서 멈췄고 그것이 내 인생을 구했다는 걸 이제는 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의 나를 떠올리지만 후회보다는 경계로 남아있다. 누군가의 비밀을 아는 순간 내 삶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 늦지 않게 배웠다.